아니 사무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자 여기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작업했던 곳이고요. 띠링. 사무실이 지금 조금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 조금 어수선하네요. 사무실은 집 한 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짜르릉. 저희가 이게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형을, 건축 모형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깨알같이 여기 사람도 있네요. 사람. 여기 보면 계단들 이쁘죠? 이런 계단들. 여기다 보면 계단 있어요. 계단. 천국의 계단. 여기는 우리가 지었던 카페입니다. 여기는 우리 사무실 내부. 이제 똥머리 보이죠?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몇 시인데 퇴근 안 하고 있나요? 직원들이 청소를 얼마나 제대로 했나 한번 볼까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커피도 밑에 내려가서 커피 들고 오네요. 여기는 모형 만드는 곳. 자, 여기가 우리 본부장님 자리, 우리 이사님 자리고요. 보면 이렇게 집 모양 그대로 이렇게 따놨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냉장고죠. 냉장고인데 오늘 서류들이 막 법인카드 영수증, 개인지출 영수증.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자, 여기는 제 방입니다. 제가 여기서 쉴 때 여기 앉아서 쉬죠. 그리고 오늘 촬영할 내용들 뭐부터 있냐. 자,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로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우리 팀장님 자리. 팀장님 옆에 샤워실, 화장실. 여기는 중정이에요. 제가 첫 회 찍을 때 여기서 찍었죠. 자, 여기 오면, 자, 이쪽 자리에 우리가 모형을 이제 올릴 건데 아직 안 올려놨습니다. 여기는 우리 회의실. 여기 빔 프로젝트 내리면 회의실이 됩니다. 여기도 또 화장실이 있죠. 우와, 뭐 완전 세팅을, 이거 오리지널로 세팅을 해놔가지고 세팅 비용이 좀 들었죠.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지어버렸습니다. 상가내에 건물을 지어버렸죠. 층고가 한 6m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아까 제가 서 있던 곳.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우와, 너무 높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내려갈게요.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사는 어떻게 꾸려놓고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에 촬영을 했습니다. 직원들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촬영을 한 거라서 조금 어수선하고 조금 지저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업데이트 했죠. 처음 이제 좋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영상을 우리가 계속 삭제를 안 하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다이렉트 메시지가 많이 오셔가지고 한 몇 개월 전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안 보내드릴 수는 없고 계속 이때까지는 보내드렸는데 제가 실시간 영상 촬영한 그 이후부터는 소정의 금액을 받고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보내주신 그 금액들은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매해주신 분들 이름으로 해서 기부가 될 수 있게끔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했던 공사들에 대해서 견적을 오픈하고 원가를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건설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의적으로 하게 됐는데 의도가 조금씩 빗나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겁고. 그래서 소정의 금액을 받는 것도 정말 투명하게 자원봉사하는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할 것에 대해서는 34평짜리 경량철 구조물 주택입니다. 견적서예요. 디자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지는 않고요. 농가주택이고 건축주분께서 간단하게 지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마련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견적 의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심성의껏 견적을 내어가지고 건축주분에게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회사에 시공을 맡기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견적서를 보고 이 금액은 비싸다, 이 금액은 작다 이렇게 가름은 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송출을 해버리면 우리한테 시공을 안 할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견적을 맡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우리 회사가 적산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시공사인데 직원들이 뭐 적산 회사냐고 무슨 저희가 적산해주는 곳이냐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렵습니다. 견적을 안 잡아드릴 수도 없고 해드리고 싶은데 회사 내에 업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견적을 잡아드린다고 말씀도 못 드리고 적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분의 월급 정도의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해드릴 의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진행된 사항들은 없고요. 제가 생각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일단 34.64평 대지 평수는 124.33평이네요. 이 평수에 대한 견적 산출 프로그램을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에 저희가 하도급 업체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오더를 받고 그 오더를 토대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내는 겁니다. 요번에부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러한 도면에 의거해서 이러한 모형의 이러한 건축 구조물에 의거해서 나온 견적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경량철골 구조물의 건물입니다. 자, 이쪽 도면이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입니다. 막말로 뒷면, 정면, 왼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자, 그 얘기죠. 먼저 앞에서 봤을 때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징크 판넬입니다. 징크 판넬, 뚜껑, 지붕이죠. 자, 여기는 현무암 판석으로 옆볼때기에다가 붙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고 여기도 올라가는 주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목재 난간, 목재 펜스죠. 난간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큰 샷이 있고 거실 있고 현관문 있고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면도 왼쪽에서 봤을 때 그림입니다. 자, 여기 사람이죠. 엄마랑 아들내미, 딸입니까? 엄마랑 딸이 이렇게 오붓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무암 판석으로 옆볼때기 갖다 붙이고요. 계단을 쭉 이렇게 타고 옵니다. 이 계단이 아까 계단 한 개 봤죠? 그 계단입니다. 자, 여기 점점점점점점 돼 있죠. 이거 스타코입니다. 스타코 플렉스, 스타코. 여기 샷이 있네요. 이쪽 보이죠? 이쪽. 옆에서 딱 봤을 때 집이 이리 툭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세라믹 사이딩. 자, 여기는 박봉지붕으로 뚜껑을 덮었고요. 리얼 징크입니다. 리얼 징크로 뚜껑을 덮었고. 자, 여기는 전원통이 있고 물통이 있습니다. 스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딱 보면은 세라믹 사이딩을 딱 붙여놨죠. 스타코는 조금 밝은 화이트 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세라믹 사이딩은 약간 그레이 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 지정 마감지입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요쪽 계단 있죠? 딸내미랑 엄마랑 오붓하게 서 있었던 그 계단이고요. 자, 이쪽은 돌아서 현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입니다. 여기 옆볼때기 현무암 판석 붙여놨네요. 여기도 선원통 쭉 내려와 있고 선원통 쭉 내려와 있고 선원통 쭉 내려와 있습니다. 박봉 지붕에서 물이 쭉 흘러내리면 드레인으로 물이 빠져서 홈통을 따라 여기 요쯤에 이제 집수정을 묻어놓게 우수집수정을 뒷면에 여기 도면에는 점점점점점이 없네요. 점점점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스타코 플렉스 스타코입니다. 다용도실쯤 되겠죠. 다용도실에서 나와서 걸어 내려와서 뒷뜰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뒷뜰이 이렇게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얼 징크로 이렇게 박봉지붕이 덮여지고 스테인레스의 선원통 하나 둘3개 그리고 샤시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경량철 구조물로 지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지 누구누구누구 사장님 뭐뭐뭐 신축공사 2020년 3월 12일 엊그제 보내드렸던 거네요. 갑지
사장님 누구누구 사장님 뭐뭐뭐 신축공사. 사업부지는 124.3평이 되고요. 주택부지는 34.63평인데 6까지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지 내에서 주택부지가 이렇게 평수를 형성을 했을 때 건폐율 27.85%를 썼네요. 공사비가 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 하셔가지고 제외 품목들, 별도 품목들은 뺀 내용들입니다. 전기 인입, 수도 인입, 오폐수 관로 작업, 오폐수 관로에 생활하수, 오수 들이 뭉쳐서 나오는 관로 작업, 지에서 오폐수 관로가 뭉쳐져 있는데 이유는 작업. 이게 각종 보험료 비용이거든요. 각종 보험료가 빠졌고 설계비 빠졌고 철거비. 지금 현재 부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답니다. 가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축주가 직접 사람을 부려서 철거를 한다. 그리고 지동록세 빠지고 교육세 빠지고 노후촌세 빠지고 담 건축비, 우리 부지를 가려줄 담 있죠. 담벼락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기로 정해졌고요. 주차장 건축비도 건축주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건축비, 측량비까지는 이렇게까지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인 공사는 별도로 하겠다. 도면 기준 견적, 해당 견적은 도면을 기준한 견적이다. 그리고 견적 외에 별도, 부가세도 별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사비 합계 요 위에 나오죠. 공사비 합계. 재료비는 이만큼 들어갑니다. 노무비는 이만큼 들어갑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이만큼 예상됩니다. 해가지고 짜란 이렇게 공사 금액이 형성이 됩니다. 각종 보험료는 빠졌습니다. 건축주 직영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도급 업체입니다.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건축주가 내게끔 고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로로. 보험료는 건축주가 직접 내겠다 하셨고, 간접 노후비용 199만원, 안전관리비 123만원, 경비 및 일반 관리비 해가지고 300만원, 절삭분 포함해서 1억 3,190만원.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건축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9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이 되고요. 부대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주르륵 이렇게 돼가지고 총 합계 금액이 1억 2,500만원이 순수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네요. 경량철 구조물의 건축공사만 봤을 때 평당가는 258만 9천원이 되고요. 그리고 수장공사가 포함되면 평당 58만 7천원이 됩니다. 총 인테리어와 건축공사비가 317만원이 되고요. 부대공사 평당가가 46,000원, 그리고 설비공사 평당가가 35,000원, 전기공사가 평당 4만원 해가지고 이 금액 전부 다 더한 게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건축공사비가 평당가 317만 6,478원에서 1억 900만원이 되고요. 전체 평당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집계표, 가설공사 있죠. 가설공사 비용이 600만원, 토공사 비용이 400만원, 철근 콘크리트 비용이 1600만원. 경량철 구조물을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왜 필요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기초 없이 경량철골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철골공사. 철골공사라면 각관도 있고 찬넬이 있을 수도 있고 각파이프 뭐 등등 철골공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넬공사가 1,400만원이 나왔고요. 조적방수 석공사에서 660만원. 자, 조적공사는 평수가 작은 것도 있고요. 판넬로 가지고 화장실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방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부위는 조적을 쌓아서 조적 주변을 방수를 한 다음에 내부에 타일 공사를 하겠죠. 자, 석공사는 옆에 옆볼때기에 현무암 판석 붙이는 거 있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바닥에도 현무암 판석이 깔아지는 겁니다. KCC 제품이 아닌 창호공사의 금액입니다. 770만원. 그리고 유리공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장공사 있죠. 미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앞에 수도가 있는 쪽도 미장을 해야 되고요. 도장공사가 생각보다 작아요. 수장공사 할 때 전부 다 벽지로 한다 그래서 도장을 할 부분이 굉장히 작다. 이 금액이 아마 다용도실이랑 현관 부분만 저희가 도장을 하는 걸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수장공사, 목공사 있고 타일공사 있고 등등 있죠. 수장공사는 나중에 내부에서 확실히 보고요. 난간대 공사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목재해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속으로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금속 난간대 공사 들어갔고요.
외부 마감공사 금액이 많이 들죠. 경량철 구조물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철골을 세우고 그 바깥 부분에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끝 해버리면 외관의 모습이 샌드위치 판넬, 그 아이보리 색깔 있죠. 그 판넬만 보이겠죠. 건물이 안 돼요. 일단은 건물이 안 되고 창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감재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단열 수준을 높인다고 판넬 위에다가 100T짜리 스티로폼을 한 번 더 붙이게 되고 거기에 메시망을 감아서 미장을 하고 그 미장 위에다가 외부 마감재를 입히죠.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에는 합판을 붙이고 합판 위에다가 세라믹 사이딩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마감에 대한 비용이 일반 노출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외부 마감 공사까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부대공사 있죠. 공통가설공사 170만원, 우호수 간로공사 400만원. 우호수 간로공사에는 간로 터파기 공사가 있고요. 우수간로공사입니다. 우수간로공사. 자, 우수간로공사가 뭐냐면 드레인에서 물 빠지는 거 있죠. 집수정, 우수집수정. 그 물을 또 밖으로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지 밖으로. 쭉 우리 부지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우리가 하죠. 오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똥간에서 나온 오수와 싱크대, 세면대에서 나온 생활하수를 받아서 오폐수 관로 인입을 해야 되죠. 자, 그 공사 들어가 있고요. 대문 및 담장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공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비공사, 옥외 배관공사 147만원이 되고요.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장비를 사고 설치를 하는 공사 비용입니다. 자, 위생장비, 세면대도 있고요. 양변기도 있고요. 비누각도 있고 여러가지 있죠. 그리고 위생 도화 배관공사, 주거동, 전기공사가 있어요. 전기공사는 사실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맞죠. 근데 우리는 직영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좀 뽑아봤습니다. 전등 재료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가설공사 하는데 규준틀 버림도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땅이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기초가 앉는 자리에 규준틀 설치를 하죠. 규준틀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현장 정리 비용, 콘크리트 보양 비용, 준공 청소 비용이 60만원 들어갔네요. 폐기물 처리 비용, 혼합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외부 비계 설치, 쌍줄로 외부 비계를 설치를 안 하면 공사가 안 되죠. 경량철 구조물이라도 외부 비계는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토공사, 잡석 깔기, 터 고르기, 피필름 깔기, 진동 다짐, 단열재 설치. 진해력 시험은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성토를 했다든지 성토한 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땅이 꺼질 확률이 있다 라고 생각되고 판단이 되는 그런 곳에는 진해력 시험을 받아야 돼요. 짓는 곳마다 아마 금액이 나올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둥을 세우기 전에는 기초가 있어야 되죠. 우리 기둥이 흙밭에 묻힐 수는 없잖아요. 기초 위에다가 빔 또는 각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주거지 버림 치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고요. 기초 주거지 기초 치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방통 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리고 테라스는 방통을 칠 필요가 없지만 여기도 버림과 기초는 들어가요. 버림은 이만큼 들어가고 기초는 이만큼 들어간다. 테라스 1, 2 돼 있죠. 앞쪽에도 있었고 밑들로 나가는 그쪽 테라스도 있었죠. 그래서 이만큼 들어가는 거고요. 거푸집 공사 2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62만원이 들어가네요. 해배당 6만원입니다. 좀 작기 때문에 해배당 단가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철근 자재비 HD 13mm짜리가 210본 2100kg죠. 단가가 720원, 키로당 720원이랍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나오고요. 철근 가공비죠. 철근 가공비. 이 금액이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딸려 내려오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철골, C형광 이 정도 들어가고요. 앵글 이만큼 들어갑니다. 디귿 잔넬 이만큼 들어가고요. 각관 100에 100짜리가 있고요. 50에 50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드렸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두꺼운 강도가 나오는 100에 100짜리 아연 각관으로 사용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100에 100짜리 아연 각관 또는 칼라 각관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2층도 데크플레이트 얹어서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또 각관을 올려서 2층을 만들기도 했어요. 요즘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죠.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조금 바뀐 부분이 2층 건물의 경우에는 H빔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자식들 출가를 시키고 은퇴한 후에
이렇게 기농하셔가지고 소장농 하시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막 부푼 꿈을 안고 2층 집을 지어야 되겠다. 2층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경량철 구조물을 지을 거라면 1층으로 지으십시오.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H빔으로 하는 것보다 갑간으로 하는 게 훨씬 싸게 치여요. 그렇기 때문에 2층을 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베이스, 기둥 밑에 들어가는 베이스판 1.2T짜리가 이만큼 들어가고요. 제작 설치비, 자 이거 다 더한 거죠. 다 더한 키로수에 950원 해가지고 600만원. 공과자비 5% 해가지고 3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붕 판넬 들어가죠. T180짜리 300만원. 외벽 판넬 해가지고 이만큼 들어가고요. 부자재 합계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마루 레싱, 박봉 레싱, 코너 레싱 해가지고 이만큼 들어가게 돼요. 장비대가 있고요. 판넬을 들었다 놨다 할 장비 필요하죠. 그리고 운반비, 판넬을 들고 온 운반비, 판넬을 다 자르고 붙이고 조립을 하다 보면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폐기물 비용이 이만큼. 그리고 조적, 방수, 석공사, 시멘트 벽돌 8,582매 그냥 이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요. 인방이 뭐냐면 화장실 젠다이죠. 인방 설치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고, 우레탄 방수 테라스 쪽입니다. 액체 방수, 화장실 바닥과 벽에 액체 방수하는 비용, 그리고 옥상 박봉 지붕에 시트 방수하는 금액입니다. 석공사에 대한 현무암 판석이 있죠. 현무암 판석에 재료비가 이만큼, 노무비가 이만큼 해서 총 21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자재가 이만큼 들어간다. 자, 창공사 PD, 합성 수지도, 플라스틱 바, 각종 방화문, 중문, 플라스틱 바, 도 체크, 도 락이죠. 도면을 보면 이렇게 물량이 들어간다라고 계산이 돼가지고 사재로 해서 금액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유리공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장공사, 여기 몰탈 바르기, 화장실 벽체랑 바닥 들어가죠. 샤시 주변에 들어가는 사춤, 시멘트 12포, 모래 3루배가 들어간다. 도장공사, 내벽 석고변, 전장 석고면 해가지고 여기 아까 있죠. 다용도시라고 현관 전정하고 벽체 들어가는 거 페인트 들어가고, 조합 페인트 들어갔습니다. 반복 난간이든 평절 난간이든 세기 때문에 조합 페인트를 넣어서 페인트 작업을 하죠. 그리고 수장공사입니다. 석고보드 천정 물량이 이만큼 됩니다. 해가지고 이만큼 석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벽은 원피로 기준을 잡았던 이유가 도면에도 원피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거기 벽지를 바르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견적이 잡혔습니다. 은강 몰딩, 걸레바지, 주방 싱크, 도장으로 되어 있는 주방의 싱크 구워서 만드는 거라서 다른 것보다 금액이 조금 비싸요. 그리고 한샘 싱크볼, 한샘 갤럭시 우드, 한샘 3구 쿡탑, 한샘 서랍 액세서리, 신발장, 우강, 페트, 가구공사, 기술공, 인건비, 그리고 보면 여기 장판이랑 벽지, 보통 우리 현재는 친환경 페인트로 실내 작업을 많이 하나 건축주가 최소한 간단하게 뭘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장판도 괜찮고 벽지도 괜찮다 하셔가지고 장판과 벽지 비용이 들어갔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타일 주변에 들어가는 코너 몰딩, 타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래와 백시멘트, 그리고 시멘트 물량 뽑혀 있습니다. 그리고 잡철물공사 보시면 루프 드레인 있죠. 루프 드레인, 박봉 지붕 주변에 드레인이 쭉 깔려 있죠. 모임 홈통, 물이 모여서 빠질 수 있는 큰 모임 홈통이 있고요. 선원통, 물 쭉 빠지는 선원통 있죠. 철물 난간대 이게 계단 주변에 난간대죠. 자, 외부 마감 공사, 자, 리얼 징크, 지붕을 징크로 한다 그랬죠. 징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프레싱 마감 공사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스타코 마감 하는데 4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견적을 따로 잡지는 않았고, 스타코 마감으로 전체로 다 한다고 봤을 때의 공사 비용입니다. 부대 공사 비용, 가설 사무실 이불로 안 넣었어요. 공사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냥 들고 가는 걸로 했습니다. 창고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동실, 화장실 이것도 안 넣었습니다. 전력비, 용수비 이것도 다 안 넣었어요. 다 00000 잡았죠. 그리고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비용이 들어간다. 우수 발로 텃박이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우수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우수관 공사하는데 이만큼 들어가고요. 우수매놀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빗물바지가 이만큼 들어가고요. 이종 갈로에 연결하는 인입 공사는 사실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일단 잡아뒀습니다. 오수공사 이렇게 돼 있네요.
담벼락 공사는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재비 있죠? 고개 배관 자재비. 건물 외에 나와서 기존 배관까지 연결하는 그까지 가는 그 자재 비용이에요. 배관공 비용, 노무비 들어갑니다. 천정형 팬이고요. 벽부형 팬이 있습니다. 전부 다 위생 공사 비용, 휴지거리, 비누가, 컵대, 화장경 뭐 다 있죠. 그리고 위생 배관 공사, 화장실, 세면대, 샤워 부스, 욕조 그 배관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전기 공사 비용을 이렇게 쭉 잡았는데 노무비랑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도면에 적혀져 있는 전등 공사 해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딱 잡혀 있네요.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윤이 빠진 금액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돈이 남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윤을 쓴 공사도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돈을 좀 더 쓴다고 하더라도 견적서를 저희가 뽑은 거기 때문에 그 견적에 대한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물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직영 공사를 해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가지고 회사 관리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른 업체가 해도 그 공사는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원래 발생하는 비용에서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4평짜리 회사의 이윤을 빼고 준공사비가 1억 3,190만 원이 들어갑니다 라고 정해졌습니다. 34평짜리 경량철 구조물에 대한 공사 내역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옛날에는 단열이 잘 되나 안 되나 이 얘기가 많았죠. 지금 단열 굉장히 좋습니다. 자재들이 원체 좋게 나와서 단열이 굉장히 좋고 철근 콘크리트와 비용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장점은 시공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요. 최고의 단점 판넬로 가지고 구조물을 올리다 보니까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경량철 구조물의 집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열 문제와 방수 문제, 형틀 변형 문제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벽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각 지역 자치단체별로 벽체의 두께는 뭘로 해라, 어떤 등급의 벽체를 사용해라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창원 기준으로 할게요. 외부를 먼저 볼게요. 각간을 세우고 그 위에 100T짜리 샌드위치 판넬을 세웁니다. 마감을 하기 전에 또 100T짜리 단열재 스티로폼을 붙이고 나서 스티로폼 떨어지지 말라고 메시망을 감고 메시망 위에 미장한 후에 외부 마감재가 붙어요. 자, 이제 내부로 보면 이 각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부분이 벽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안쪽으로 오는 게 내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간을 중심으로 인슐레이션 또는 글라스 울로 또 내장 단열을 해요. 내장 단열을 하고 그 위에 석고 2P 또는 석고 1P를 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처음에 단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무조건 두껍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두껍게 했으면 벽체가 너무 두꺼워지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단열이 잘 되지만 면적도 효율이 있는 방법을 제가 선택한 결과가 내부에는 인슐레이션 또는 글라스울을 넣고 벽체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열 문제 끄떡없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따시고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건축주분들이 단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겨울에 따뜻한 게 단열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름에도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이 견적 프로그램도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해당 도면을 보고 물량을 산출을 해서 적용을 한 것 뿐이니까 왜 이거 견적서 프로그램 똑같은 건데 또 이거 돈 받고 하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견적서 프로그램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자금을 써서 들고 가지 마세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은 뿌릴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뿌릴 거기 때문에 빨리 알람 설정해가지고 이거 들고 가시면 돼요. 자금 필요 없이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가 이걸로 장사하나 이런 얘기 진짜 듣기 싫습니다. 프로그램 팔면서까지 돈 벌겠다라는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알람 설정 꼭 하셔가지고 빨리 들고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